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빅미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수업할 경매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 마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지방에 있는 광역시, 그 광역시 주변의 소도시 거의 대부분이 인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제가 있는 부산시만 해도 2019년 27,000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 그래프가 이게 상승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수도권이죠. 이 두 지역은 다른 지역과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현상이 급격하게 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증가되고 줄어드는 속도가. 결국 지방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답 없다, 올라가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만큼 결국 그 수가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더라. 줄어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결국 특히 경기도에 실제 절대가 숫자는 이게 더 많습니다. 경기도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권 시장의 물건을 좀 많이 다루어 봐야 되겠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 마을, 이게 4단지인가 그렇습니다. 4단지. 뭐 제가 찾아보니까 무지개 마을 뭐 1단지부터 뭐 10몇 단지까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지역은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심지어 아파트 이름까지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굉장히 바둑판처럼 잘 구획 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무지개 마을 4단지 7층, 중간층 되겠네요. 토지 면적은 대지권 13.7평, 건물 면적은 공급 면적 24평 정도 되는 전용 면적 18.14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자, 감정가는 5억 600입니다. 최저가는 30% 유찰된 3억 5,420만원. 입찰 32일 전입니다. 32일 전에 얼마 정도에 낙찰될 건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이렇게 낙찰가는 예측한다, 입찰가를 계산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체 정확한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더 데이터를 확장해서 정밀하게 계산해보고 적용시켜 보아라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조그만 인근 지역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로만 그냥 일단 분석합니다. 10분 정도 만에 이 분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김 누구누구, 채무자도 김 누구누구 같은 사람인 걸로 보이고, 채권자는 이 누구누구입니다. 경매 물건의 어떤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7층이면 중층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한 이 정도, 결국 약간 저층에 가까운, 중층보다 낮은 저층에 가까운 매물이다. 7층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들 보면 많습니다. 뭐 현대 홈타운, 뭐 건영 3단지, 주공 12단지, 축전 건영 캐스빌, 일대 지역이 거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외관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단히 아파트가 많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기 개별 출입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 형태를 봤을 때는 뭐 한 2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자, 거주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기 때문에 명도를 해야 될, 즉 만나서
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협상을 하거나 또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비용과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입찰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임차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현황 조사서를 보면 주민센터에 전입 세대를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실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 세대를 상대로 명도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계산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 11월 15일 날 첫 번째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됩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 자,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말소시킵니다. 자, 제가 강의한 여러 가지 자료 보면 왜 그렇게 소멸시키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법원의 입장에서 이 권리 분석을 한 수업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중요하죠. 등기사항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다 말소됩니다. 아주 간단한 단순한 권리 관계의 물건이었습니다. 인수할 거 없습니다.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죠.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소유자가 경매 진행되면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게 되는데 그 기간 관리비가 연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연체되면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조사된 내역이 없었고 점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소유자 세대다. 그래서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인도 명령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소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자, 명도 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통 제가 했을 때는 저는 보통 1개월 정도,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한 45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강제 집행까지는 아니라도 계고도 나가고 어떤 법적인 힘을 빌리면서 할 때 보면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입주할 때까지 낙찰받고 한 달 뒤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면 명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더 열악한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는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더 지불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이 금액 이하에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같은 아파트 동평형대 물건을 보면 이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5억 4천, 5억 1천, 4억 9천도 있는데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억 2천, 5억 1천, 5억 1천. 5억 1천 보면 2층. 우리가 7층이었죠. 2층인데 5억 1천도 있고 8층, 5억 4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올 수리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올 수리됐다고 보긴 힘들겠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근에 근래에 와서 올 수리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한 지는 어느 정도 되었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2019년도와 20년도 보면 이렇습니다. 5억 초반에서 4억 중후반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큰 변화 없이, 눈에 띄는 변화 없이 2019년도에 5억을 기준으로 인테리어와 그리고 층수 또 방향에 따라서 5억을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거래된 거 보면 5억 1,700, 5억 1,000, 3층과 2층이었습니다.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5억 초반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7층인 이 물건이 실제 거래가 된다면, 자, 감정은 5억 600입니다. 감정 평가사가 이렇게 작년에
평가됐겠죠. 이렇게 평가한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한 평가였다라고 보고, 자,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호가하고 있는 물건들에 견주어서 판단해 보면 거래 가능 금액은 한가, 적게 보면 5억, 좀 많이 보면 5억 2천. 자, 이 금액 안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예상 낙찰가는 결국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낙찰자는 이 물건의 가치를 가장 높게 보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래 가능 금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결국은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인근에 낙찰 사례 많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자, 그래서 이 부근에서 낙찰된 사례 중에 비슷한 크기, 비슷한 금액대 물건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9일 그리고 2019년 7월 8일에 무지개 마을 2단지, 1단지 자, 이렇게 각각 낙찰됐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 모두 같고, 하나는 2층, 하나는 5층이었습니다. 동향과 남동향. 자, 하나는 1차에 낙찰됐고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다. 자, 1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것은 감정될 시점과 매각될 시점, 대략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는 경매로서 이익이 날 만큼 정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1차 감정가 입찰을 들어가더라도 약간의 이익이 있다. 즉, 입찰 예상자들 중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욕심이 적거나 이 물건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에 들어가도 이익이 되는 정도의 상승이 있는 경우는 1차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단독도 아니고 경쟁률이 3대1이었다라는 것은 비교적 경매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나는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 감정가 6억 1,800이었는데 거래 가능한 금액, 실제 시장에 돈을 들고 가서 거래를 한다면 6억 5천 정도는 거래가 됐었다, 당시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때 낙찰가가 6억 2,310만 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 마을 1단지 7월달에 있었던 물건은 감정가 6억인데 거래 가능 금액은 6억 2천 정도였다. 이때의 상승률은 그다지 아주 크진 않았다. 그렇지만 약간은 상승이 있고 크진 않다. 따라서 아무리 공격적으로 보고 아무리 욕심을 줄이고 또는 아무리 이 물건의 가치를 당시에 거래 가능 금액을 높게 봐도 1차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시장 참여자 전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차까지 유찰됐고 2차까지 가면 그 최저가의 가치가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2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구미동의 아파트 시장은 가격만 저렴하다면 투자로 또는 실거주자로 지켜보는 수요 대기,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수요 대기자들이 많이 있고 수요의 힘이 살아있는, 눈치 많이 보고 밑에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수요의 시장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더 정확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수업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10여 분 정도 만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것저것 다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판단하고 이렇게 수업한다라는 것만,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것만 일단 보여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가지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 제가 컨설팅하면 거의 다 채울 만큼 분석을 합니다. 자, 입찰 물건 무지개 마을 4단지 가중 평균을 구하면 95.21%가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 시장의 반응이 많고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지역은 이 비율이 아주 일정합니다. 편차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단 가중평균이 95% 나왔는데 지난 몇 년간 자료를 다 분석해봐도 결국은 이 범위 비슷한 낙찰가율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 똑같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낙찰가, 자 4억 7천. 자, 이 감안해서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해서 제가 보정을 해보니까 자 4억 8,350만 원 정도. 자, 이건 하한가 적용입니다. 상한가 5억 2천.
아까 그거는 5억 적용이고 이건 5억 2천. 즉 얼마로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 현재 가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물건을 5억짜리라고 보면은 아까 4억 8,350이었죠. 그리고 이 물건 5억 2천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4억 8천에서 뭐 5억 2천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중간 가격, 자 중간 가격 예상되는 그 낙찰가 범위의 중간 가격 4억 9천을 적용해서 예상 비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는다면 만약에 받는다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 비용도 30 정도 그리고 이사 비용은 250만 이거 거의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4억 9,800 정도의 정리가 되더라. 물론 낙찰가가 높아지면 그 금액 그 지출 예상되는 예상 비용도 더 증가되겠죠.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눈치 보고 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분석할 때는 그 물건의 본질적 가치만 분석하는 그 경매 물건도 있고 아파트나 빌라,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거래가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물건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쟁률 5대1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낙찰가는 나의 경쟁자들이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